남았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도 뉴델리에서 온 박한수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박한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 인도 되게 더울 것 같죠? 인도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추워서 왔는데 서울도 꽤 춥네요. 그래서 혹시 새우삼에 고래등 터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모히또에서 몰디브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인디안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연초에 오셨으니까 화두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인도 하면은 이제 13억 인구인데, 인도에 13억이니까 운동화만 팔아도 13억 걸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힘이고 또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인도라 하면은 새로운 떠는 시장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장인데, 이 한국 분들은 이제 인도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기도 나쁘고 뭐 가보니까 뭐 소도 길에 다니고 뭐 지저분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패러독스, 이런 곳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진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새우 싸움에 고래등 트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인도가 볼 때는 미중 이렇게 뭐 지각대각하는 게 새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죠. 그래서 인도가 사실 대국이고 미국이나 뭐 이게 강대국들이 해도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마이 웨이,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 우리 갖고 있고 문화고 있는데 뭐 어떠랴, 우리 개혁 개방 노선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덕분에 뭐 연간 7, 8%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브릭스 뭐 시장 중에 7, 8% 성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뭐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사항은 이제 인도의 전략적 가치, 인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가,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어떻게 경제를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우리 기업들이 어떤 진출 전략을 가지고 진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하면 이제 신남방 정책의 가장 핵심 나라고, 아까 이제 우리 동남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아시안도 중요하지만 저도 몰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하여튼 아시안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해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 우리 모든 가치를 다 투입하면은 그쪽이 잘못되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뭐 보험 들어놓는다 이런 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안에 너무 다 이렇게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인도에도 좀 투입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인도인가는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을 중국을 추월해서 중국이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중국을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이런 식으로 태평양 시대가 와서 다시 인도양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스릴 수 없고, 이 역사적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좀 대서양,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던 그런 세계에서 다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로 다시 중국, 인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역사적 흐름이고, 이 대세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인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뭐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매년 한 400억 불 정도 외국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인도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도 할 때는 3D라고 합니다. 우리는 3D라고 하고 우리는 3D라고 합니다. 3D는 나쁜 걸 의미하고 3D는 좋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3D를 의미하는데 인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힘이고 경쟁이고 시장입니다. 13억 운동화를 팔아도 13억 컬러를 팔 수 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맨드, 인구하고 시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시장이 있다는 거죠. 7%의 성장하는 시장이 있고 매년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유럽의 큰 나라들 2천만 인구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핀란드 해봤자 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유럽에 몇 개국이 태어난다. 이렇게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벌써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면 유니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면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인디안 패러독스를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민주주의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된다는데 좋은 점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이런 합리적인 의사가 이렇게 관철되고 이렇게 해서 독재적인 게 없어서 좋다 하는 게 있고 좀 나쁘게 보면 또 단점이 있죠. 이제 너무 늦게 진행된다는 게 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적인 절차 방법 그러니까 계속 중국하고 비교를 합니다만 중국에 어떻게 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하지 말라 해서 왕창 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한 리스크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다. 그래서 3D 기억해 주시면 3D, 3D가 아닙니다. 3D. 올해 그럼 화두가 뭘까?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스트롱맨 시대지 않습니까? 스트롱맨 시대인데 인도도 스트롱맨인데 우리 모디 총리께서 스트롱맨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도 경제가 2014년부터 쭉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어떻게 다시 재집권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2014년 집권 이후부터 이런 계획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보면은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을 해서 경제를 성장해 보겠다. 그래서 중국과 같이, 한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부를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모토로 해서 정권을 잡아서 이제 쭉 해왔는데 잘 진행돼 왔고 지금 2017년, 2018년 다 왔고 2019년 왔는데 근데 괄목한 것은 여기 세금이 막 복잡해가지고 세금을 통합을 했는데 GST라고 합니다. Goods and Service Tax를 통합해서 기존에 18개 있던 세금을 다 묶어서 2개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고액화폐를 싹 다 걷어서 신권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참 굉장히 정치적으로 리스크한 건데 강한 리더십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그런 여파는 2018년에 조금 겪었습니다만 상반기 2017년 말 2018년 상반기에 겪었지만 무난히 그걸 잘 극복해서 2018년에 이제 7% 정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난해 보면 프랑스를 제치고 GDP 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 13억의 GDP 6위다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GDP G2 중국하고 G2, G3를 넘보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낙관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물론 정치적인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뭐 정치는 생물이라서 수시로 변해서 내가 어떻게 뭐 정권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살다 보면 이제 뭐 신문도 읽고 이렇게 보면은 대충 추세는 아는데 처음 2014, 15년 우리가 예측할 때가 같은 압도적인 승리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제 집권은 하겠지만 뭐 랜드슬래밍 뭐 이렇게 랜드슬라이더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는 안 돼서 조금 2기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연정을 해서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승리, 간신히 승리, 패배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그 제조업 육성 정책을 어떻게 신정부가 추진해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메이크 인디아 2.0 1기 때는 1.0으로 하고 2.0 2.0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게 뭐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스마트 시티, 스타트업 인디아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뭐 설사 모디 정권이 정권을 잇고 콩그레스가 이렇게 정권을 잡더라도 이 기조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좋은 게 사실 인도하고 저희들이 교역이 그냥 뭐 크게 늘어났던 계기가 2010년 세파 협상 성공 이후에 시장이 확 열렸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파 협상을 하고 나니까 우리 따라서 곧바로 그 다음에 일본도 하고 해서 다른 나라하고 별 차별화가 없어서 우리 제품이 조금 주춤주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역 규모가 뭐 200억 달러 되는데 수출을 150억, 수입을 50억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억 정도 흑자를 내는 시장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본하고 뭐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를 해보자 해서 세파 협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우려하던 그런 관세 혜택을 다른 국가보다 더 차별화할 수 있어서 수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화장품 수출하는 분 뒤에 많이 와 계시던데 화장품 수출하신 분들은 이 세파 관세율 좀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라든지 이런 부분, 철강은 아예 뭐 많이 혜택을 받아서 저희들이 철강 수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수출이 어떻게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인도는 5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관계를 해왔는데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사실 인도가 비동맹 중립 국가의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가서 뭐 조금 부탁도 많이 하고 인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했고 2009년 세파 협상 시작해서 2010년부터는 경제가 정치의 이슈를 압도하는 그런 지금 경제 교류가 가장 큰 이슈고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해 7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셨고 새로운 우리 시대를 열어보자 이렇게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셨고 교육 규모를 2035년까지 한 뭐 2배를 늘리자 지금의 200억 규모에서 500억 규모로 늘려보자 이렇게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국하고 인도의 교육에 대한 어떤 분위기, 합의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관심 더 필요하고 인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이렇게 151억 수출했고 49억 약 50억 수입했고 지지난해 여기 이제 지난해 11월 말까지입니다만 12월 말까지 하면 151억 불, 155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58억, 60억 불 되고 수입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 인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무역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좀 더 많이 수입해 가라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수출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진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대부분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인도에 가서 제조업을 합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뭐 잘 아시는 LG, 뭐 삼성, 뭐 현대 다 대기업들이 거기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1, 2차 벤더 우리 기업들이 가서 협업을 해서 제조업 부분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기초 뭐 원자재 부품들이 많이 수입돼서 제조업 기반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적극 우리 동참함으로써 어떤 수출 기회를 찾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한 55억 불 투자했는데, 향후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기, 2기, 3기로 하는데 보여주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이 첸나이 중심의 우리 여기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60만 대 공장을 갖고 있고 1, 2차 벤더들이 나가 있어서 한 179개국이 있어요. 179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LG, 삼성전자 뭐 이런 공장이 있는 요쪽이 북부 노이다 쪽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근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제조업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 연관된 산업, 부품 이런 것을 이제 밸류 체인을 해서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사실 대우차는 와서 실패했어요. 나머지 이제 그 실패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삼성, 현대, LG가 와서 시장 점유율 뭐 보면은 삼성 다 38% 이상 되고 현대자동차도 거의 18% 정도 차지해서 시장 점유율 2위, 삼성, LG는 시장 점유율 1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우리가 분석해보면 1기 진출 1기, 2기, 3기, 4기, 지금 우리는 세파 제2차 세파를 개정하는 제 6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국 정상분들이 이제 뭐 의기투합해서 잘해보자 하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 많이 와서 인도 시장을 새로 떠는 시장으로 생각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고, 이러한 이제 위로부터의 어떤 컨센서스가 아래로부터 쭉 퍼져서 우리 모든 중소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새로운 성장 잠재력 시장으로 보고 많이 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 시장을 3P라고 합니다. 인도는 3D라고 그러고 우리는 3P 플러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 번영, 피스, 그다음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자 이런 모토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남아 본부장님도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교류가 많아야 다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도 출장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소 많이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고 세상은 바뀌는데 옛날 생각으로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봐서 많이 오셔서 교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어떻게 보면 브릿지입니다. 동과 서양의 중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동과 서양의 중심이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자는 아프리카만 있습니다. 호랑이는 아시아만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같이 사는 곳은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그러니까 브릿지, 중간 연결시키는 브릿지가 인도 시장이다. 그래서 인도 시장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 여인과 진출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기회는 큰 시장이 있다. 그다음에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 개혁으로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 최근에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100위에서 월드뱅크가 발표하는 Easy Doing Business 지표가 있는데 그게 100위에서 55위로, 77위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께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국 가서 많이 좀 자랑해달라고 해서 직접 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략 1, 2, 3, 4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도 시장에 나갈 것인가 살펴보면은 그다음에 세파 이걸 잘 활용해서 관세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다음 정규 교류 행사를 많이 참여해야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략 1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파 협상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세 쪽으로 우리가 많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전략 2, 그다음에 혼자 가기 힘들면은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겁니다. 대기업하고 이렇게 밸류 체인을 같이 타서 가시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3, 제조업 기반으로 한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와서 우리 중소기업들 오셔서 성공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기업을 이렇게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간단한데 조인트 벤처에서 기술 약간 이렇게 넘겨주고 이래서 대박 친 기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진출해 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삼을 수 있다. 인도 사람도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식구든 금방 외웁니다.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분들 잘 활용해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유망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에 이제 주력 분야가 있고 이건 계속 하시면 되고 내 생각에 이제 올해 중국의 한류가 조금 어떻게 됐는지 화장품 업체들이 인도로 엄청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의료기기, 아까 동남아도 그러시던데 의료기기에도 기회가 있고 기계류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도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 저하고 상담했는데 여기에 이제 혈당 이렇게 수치 제한 이런 게 있게 피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 없이 이렇게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아까 모두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는데 그 인도 시장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은 인도 시장이 여러분들 기회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도 하면은 인도가 없다 이런 패러독스가 있어요. 인도에 오면 이제 인도가 없어요. 인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인도가 있을 거예요. 인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 해서 인도에 가면 인도가 있다로 바뀔 테니까 여러분 기회들을 많이 해주시고 올해도 사업 번창하시고 언제든지 저희 무역관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최대한 서비스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로 오십시오.